김종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줘야 하나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와 관련 법률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지자체별로 각각인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는 계약서 쓰고 나면은 중개수수료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약이 완료됐을 때 중개수수료 주는 줄 알았는데, 어떤 동네는 미리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면 중개수수료를 달라, 우리 동네는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지자체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잔금 줄 때, 잔금이 끝나면 중개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 쓸 때 반절, 그 다음에 잔금 낼 때 반절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다시 말해서 중개 대상물을 구해달라고 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의뢰인과의 이임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당연히 보수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등을 각각 교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중개는 완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개료를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수수료도 당연히 계약이 완료와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했으니까 수수료 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 이야기로 어떤 경우는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의해서 보면은요,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를 한 의뢰인 간의 약정이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사업자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요, 그 2쪽인가 3쪽에 보면은,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용설명서 쪽을 보면 거기에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명심하지 않고 넘기고 도장 찍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약정에 따른 거예요. 약정에.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는 매도인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고의 과실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것이 아닌 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라고 한 것은 파토가 날 수 있잖아요. 파토가 났다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의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6번 해석도 계약 체결 시점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이 오고 갔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계를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중개 수수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시 말해서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중개인이 중개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 행위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에 비해 비율에 상당한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파토가 났다고 한다면 기존의 중개 수수료를 전체,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5%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전체를 받을 수는 없지만 중개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잔금 지급 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잔금 낼 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정안에 보면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 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된 잔금 지급을 완료할 때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내놓는 표준계약서에 이 내용을 쓰겠죠. 뭐라고? 계약이 됐으면 공인중개사 중개료를 지급한다, 그 내용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언제? 잔금할 때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결론은 합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잔금 줄 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필살기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